138쪽에 나와 있는 내용부터 보고요. 지금 입력하는 과정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략하고 지나갈게요. 그럼 이제 두 번째 나와 있는 기본 작업 두 번째, 서식 설정하는 거 있죠? 요거 한번 해보시고 3번까지 한번 해보시고 제가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A의 첫 번째부터 H의 첫 번째까지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우리 뭐 계속 해봤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꼴은 굴림체 여기 가서 굴림체라고 직접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검색을 해서 쓰셔도 되고, 고르셔도 되고, 크기 20은 여기서 고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행의 높이는 어떻게 한다고요? 번호에 가서, 줄 번호에 가서 행 높이 가서 27 쓰고 엔터. 차이는 별로 없는데 27이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A의 세 번째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B 세 번째에서부터 E 세 번째까지 여기도 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 다음에 이거를 하나 블럭 잡고 컨트롤 키 눌러 또 블럭 잡고 또 블럭 잡아서 각각 세 개를 블럭 잡고 병합을 하면 각각 돼요. 이거 주의사항이 뭐냐면 이렇게 한꺼번에 블럭 잡아서 병합하면 안 돼요. 하나가 되는 건 안 돼요. 따로따로 요거 컨트롤 키 눌러서 또 블럭 해서 병합하면 따로따로 병합이 돼요. 예. 그 다음에 B의 네 번째부터 E의 네 번째까지는 노랑 채우래요. 노랑. 좀 색깔이 들뜬 색깔처럼 보이는데 맞나요 이게?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 다음에 A 11번째가 인사인데 한자키 눌러서 바꾸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H9번이 1이라고 써있는 자리인데 메모를 넣어서 우승팀은 총무부라고 쓰고 테두리 선에다 클릭하고 컨트롤 1번 그리고 맞춤에 가서 자동 크기. 그럼 자동 크기가 됐겠죠? 그 다음에 A의 3부터 H3번까지는 얇은 줄 모든 테두리 두르고 또 굵은 상자 테두리 누르고. 이거는 뭐 지난 시간에도 요거와 똑같은 거 했었을 겁니다. 그럼 일단은 기본 작업 두 번째 거는 해결 본 것 같아요. 여기는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었죠. 자, 그 다음 기본 작업 3번 F 네 번째부터 F의 16번째를 가지고 하는데 이게 행 전체가 라고 하면 블럭을 다 잡아야 되고요. 행 전체가 그러면 수식 사용하는 게 나와요. 지금처럼 규칙 유형은 셀 강조 규칙이에요. 그리고 상위 하위 규칙이에요. 두 문제를 냈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F 네 번째부터 F 16번째는 200점 미만인 셀에 대해서 꾸미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셀 강조 규칙으로 꾸미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평균 초과하는 셀에 대해서 꾸미는 거는 상위 하위 규칙을 이용해서 꾸미라는 얘기고요. 각각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 먼저 F 네 번째부터 F 16번째 사이에 있는 총점이 200 미만인 셀에 대해서는 조건부 서식 셀 강조 규칙에 가서 뭐뭐보다 작음, 200 미만이니까 작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200을 쓰고 여기 진한 녹색 텍스트가 있는 녹색 채우기라는 거를 하나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어떻게 여기 셀 강조 규칙에 가서 200보다 작은 거라고 쓰고 여기 뭐로 이거를 하라는 거고. 예. 그 다음 C의 네 번째부터 E의 16번째까지는 평균 초과하는 셀에 대해서 라고 했는데 그게 조건부 서식의 상위 하위 규칙에 가서 평균 초과라는 뜻이고 두 개로 나눠져 있다는 뜻이에요. 예. 가서 평균 초과인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진한 빨강 텍스트가 있는 그런 거 아니죠? 표준 색깔, 채우는 색깔은 연한 파랑이고 글꼴색은 빨간색인데 그런 말이 없잖아요. 그때는 사용자 지정 서식. 사용자 지정 서식에 가서 확인 누르고, 확인이 아니라 잠깐만요. 뭐가 떠야 되는데 자, 컴퓨터 이제 지금 부릉부릉 예 뜨네요. 자, 그러면 글꼴은 색깔이 연한 파랑이고 아니다, 채우기 색깔이 연한 파랑이고 글꼴 색깔은 표준색 계열에 있는 빨강이고, 그러니까 연한 파랑 바탕에 빨간 글씨로 들어가는 이 얘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시다가 이 조건부 서식을 망친 경우라면 다시 여기다 덧붙이시면 안 되고요. 조건부 서식에 가서 규칙 지우기를 가셔갖고 싹 지워버리세요. 싹 다 지워버리시고 다시 해보세요. 총점 부분은 조건부 서식에 가서 셀 강조 규칙에 가서 200 미만이니까 뭐뭐보다 작다. 그래서 200이라고 쓰고, 여기는 진한 녹색 텍스트가 있는 녹색 채우기라는 항목이 있으니까 클릭하면 되고, 그 다음에 C의 4번째부터 E의 16번째는 조건부 서식의 상위 하위 규칙에 가서 평균 초과라고 하는 부분을 하라고 했으니까는 이때 맞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용자 지정으로 가서 여기서 채우기는 표준 색깔에 있는 연한 파랑이고, 연한 파랑이 어디 있는지 보이지는 않아요. 자, 보세요. 글꼴 색깔은 표준색의 연한 파랑이라고 이렇게 나타나고 빨간색이라고 나타나는데, 채우기는 마우스를 갖다 대도 연한 파랑인지 녹색인지 노랑인지 안 나타나요, 메시지가. 그럴 때는 글꼴에 가서 확인하시고, 연한 파랑이 어디인지 확인하시고 채우기로 다시 오셔가지고 눌러주셔야 돼요. 이런 연한 파랑 채우기에 글자는 빨간색 들어가겠다, 이렇게 들어가겠다라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확인 누르시면 오케이, 답이 됐다는 뜻이에요. 다음 문제는 이제 계산 작업 문제네요. 하나씩 해볼게요. 음, 139쪽 문제 1번 등급이 어떻게 되어 있대요? B의 3번째부터 B 10번째가 등급인데, 그 다음에 점수는 C의 3번째부터 C 10번째고요. 그 다음에 항목 D의 3번째부터 D 10번째고요. 그 다음에 가산 비율표는 뭐야? 가산 비율표가 어디 있어요? 아, 밑에 있네. 그랬죠? 예. B의 3번째부터 B 13번째부터 E의 10번째, B 13번째부터 E의 14번째를 이용하여 총점을 계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뭐냐면 이거죠. 아하, 보세요. 등급이 여기 있네요. 등급에 따른 2등급일까? 2등급일까? 지금 보세요. 총점은 점수에다가 뭐를 곱할 거냐면요, 1 플러스 가산 비율은 또 어디 있어요? 가산 비율은 등급이 A, 여기 등급이 B면 4%를 1% 더하니까 1.4%가 되는 거죠. 그리고 추가 점수는 어떻게 된대요? 항목의 3번째 요거 5
얘를 더해준대요. 오, 헷갈려. 예. 자, 그럼 한번 여기다 써볼게요. 무슨 함수를 쓰냐면은 hlookup을 계산하래요. hlookup을 계산하고요. 미들 함수를 쓰래요. 자, 문제가 뭐냐면 총점은 점수를 곱할 건데 1 더하기 가산 비율을 더한 상태에서 곱해가지고 추가 점수가 있어요. 추가 점수. 많지 적을지는 모르겠지만 추가 점수를 줄여요. 자, 추가 점수는 항목의 세 번째 숫자가 추가 점수래요. 대략 이거예요. 한번 볼게요. 문제를 찾아봐야 되는데 는 이거죠. 는 84점 곱하기 가로 열고 1 더하기 이 사람은 B등급이니까 4%죠. 그렇죠. 그래서 4%를 더할 거예요. 그리고 더하기 이 사람은 여기 항목 점수가 아까 몇이었죠? 여기 5죠. 5. 항목의 세 번째가 5잖아요. 그렇죠. 여기다가 5를 더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럼 이 사람은 총점이 92.36이 된다는 뜻이네. 이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나씩 나열해 봐야 되겠죠. 는 왼쪽에는 점수 곱하기 괄호 열고 1 더하기 가산 비율은 어디 있어요? 이 등급에 따른 아래 표를 참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hlookup을 써야지 뭐. hlookup 이때 찾는 값은 요거죠? 요 b죠? 요 b를 어디에서? 밑에 있는 표에서 요 표 찾을 때 F4번 키 눌러서 달러가 찍히게 하는 거. 그리고 컴마 첫 번째가 등급이고 두 번째가 비율이니까 두 번째 거를 가져와야 되고 컴마 유사일치 정확히 일치. 여기는 의미가 정확히 일치하는 걸 써야 되는 건데 유사일치 써도 답은 맞아요. 왜? A, B, C, D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만약에 등급이 K 그러면 어떻게 돼? K 등급 나오면 6%로 나올 거예요. 만약에 유사일치를 쓰면은. 근데 K 등급이 없으니까 상관없던 거죠. 원래는 정확히 일치를 써야 되는데 어차피 문제에 국한해서 푸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어요. 괄호 닫고 더하기 요 항목의 세 번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MID 괄호 열고 요 항목 점수의 세 번째에서 한 글자 라고 하면 어디가 괄호가 빠졌을까? 1 더하기 괄호가 여기서 빠졌네. 여기서 1 더하기 가산점이 있어요. 가산 비율 괄호를 안 닫은 바람에 이렇게 써야 답이 되는 거죠. 자, 한번 복사해 놓고요. 자, 이렇게 답이 이렇게 될 거 맞을 거예요. 자, 좀 풀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잘 보세요. 어떻게 풀렸는지. 지금 여기에 괄호가 이렇게 하나 들어갔단 말이에요. 문제 1 괄호 열고 1 더하기 가산 비율 괄호 닫고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풀어본 거죠. 그러니까 hlookup, vlookup 중에 하나 꼭 나오니까. 예. 자, 두 번째 문제. 홈런의 합계. 여기 홈런의 합계가 있네요. 가장 많은 순서로 봤을 때 1등은 1위, 2위는 2등은 2위, 3등은 3위, 그 외에는 공백. 자, 문제 2번은 어떻게 푸는 거냐면요. 홈런의 합계가 j 의 세 번째부터 j 의 12번째인데
합계가 가장 많은 선수는 1위, 두 번째로 많은 선수는 2위. 참 말 어렵게 써놨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은 선수는 3위. 그 외에는 공백. 무슨 함수? if, 에라 함수. 그 다음에 추수 함수, 랭크 함수. 본래는 이런 거였죠. 지금 몇 명이 했습니까? 10명이죠. 10명이에요. 이거는 추수. 순위를 따져서 1등이면 1위, 2등이면 2위, 3등이면 3위, 4등이면 빈칸, 5등이어도 빈칸, 6등이어도 빈칸, 7등이어도 빈칸, 8등이어도 빈칸, 9등이어도 빈칸, 10등이어도 빈칸. 이렇게 하래요. 그런데 빈칸이 너무 많잖아 이런거.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라? if 해라. 그래서 추수 이렇게 쓰고 어쩌고, 이걸 그대로 여기까지만 쓰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쓰고 이렇게 되면 답이 돼요. 그러니까 순위는 랭크 함수 쓰면 되니까. 그럼 위자가 지금 똑같이 나오죠? 위자를 뒤에다가 앰퍼샌드로 결합하면 안 되나요? 예를 들어서 요 위자를 빼고, 요 위자를 빼고요, 요 뒤에다가 앰퍼샌드로 결합해서 위자를 이렇게 쓰면 안 되나요? 하는데 얘는 안 돼요. 왜? 앰퍼샌드 연산자 언급을 안 했다. 앰퍼샌드 연산자 쓰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쓰면 안 돼요. 쓰라고 했는데 안 써도 틀린 거지만, 쓰라는 말이 없는데 썼다 하면 틀린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어떻게 풀 거냐면요, 여기다가 순이니까 무슨 함수 써요? 랭크. 누가? j-의 세 번째가, j-의 세 번째부터 j-의 12번째. 그리고 여기 달러가 콩콩 들어가는 거 기억나시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자, 요거 직접 한번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자, 답을 먼저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네, 여기가 1등, 2등, 3등, 나머지는 빈칸 처리됐네요. 그렇죠? 자, 한번 직접 풀어보세요. 이거 입력해보세요. 문제 3번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무 B의 18번째부터 B의 27번째. 근무나 출근은 C 18번째부터 C의 27번째. 출근이 80 이상이어야 된대. 이상이면서 외국어는 D 18번째부터 D 27번째네요. 외국어가 90 이상이면 이 사람은 해외 근무. 그렇지 않으면 국내 근무인가 봐요. 예, 국내 근무. 예, 국내 근무로 표시하는 거예요. 자, 무슨 함수를 쓰는가 봤더니 if 함수, and 함수, or 함수, 다 쓰래요. 자, 그럼 이거를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 한번 우리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문제를 한번 보세요. if 근무나 출근이 80 이상 이면서 외국어가 90 이상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해외 근무 아니면은 국내 근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근무나 출근은 둘 중에 아무거나 하면 돼요.
그렇죠. 근무나 출근은 80 이상이니까 근무가 80 이상이든 출근이 80 이상이든 상관은 없어요. 근데 외국어는 90 이상이 걸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if and로 묶고 근무나 출근이 80 이상 그리고 외국어가 90 이상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A고 이게 A고 얘가 B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는 어차피 똑같은 게 들어가는데, 자 그럼 이거를 다시 if 이거는 그대로 쓰고 이건 한번 그대로 쓰는데 뭐야, 여기가 근무나 출근이 80 이상이니까 이걸 오화 함수로 묶으면 근무가 80 이상 그리고 출근이 80 이상 요 두 가지가 오화로 묶인 거죠. 이게 오화로 묶인 거예요. 순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if and 오화 근무는 B 18번째 얘가 크가 나갔다 80 출근은 C 18번째가 크가 나갔다 80 그리고 가로 닫고 컴마 외국어니까 D 18번째가 크가 나갔다 9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이제 해외 근무 아니면 국내 근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무나 출근이 80 이상이면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조건이고 그리고 외국어가 90 이상이니까 뭐뭐이면서가 and가 걸리니까는 and를 먼저 걸고 그 다음에 근무나 출근이 둘 중에 하나 80 이상이면 되니까 오화로 묶어주면 되고 그런 과정이 하나씩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답이 이제 뭐를 빼먹었다? and를 빼먹었나요? 눈을 빼먹었나요? 자, 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문제는 뭔가 볼까요? 사랑의 집에서 봉사활동을 지원한 부서. 사랑의 집은 여기죠. 사랑의 집에 지원 홍보부 사원수니까 부서가 영업부, 홍보부. 그럼 조건을 따로 걸어야겠네. 부서가 영업부 밖에 없잖아요. 홍보부는 어떻게 만들어요? 조건을 여기다 조건을 쓰라는데 밑에다가 그럼 뭐라고 쓰면 되죠? 부서명이 홍보부 여기다가 부서명이 홍보부 이렇게 되면 돼요. 홍보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랑의 집에서 지원 홍보부 사원수니까 이때는 뭐를 써야 될까요? D카운트를 써야 될까? D카운트 A를 써야 될까? D썸을 써야 될까? D썸은 합계니까는 빼고 D카운트나 D카운트 A를 써야 되는데 D카운트는 숫자만 세는 거죠. 근데 여기 숫자 항목 하나도 없잖아요. 다 글자고 기호잖아요. 그러니까 D카운트 A를 써야 되겠죠. D카운트 A. 그러니까 D카운트 A. 그렇죠. D카운트 A를 써야 되고 데이터베이스는 다 선택하면 되고 그 다음에 항목 개수를 세는 거는 사랑의 집이고 사랑의 집의 개수를 세는 거잖아요. 기호의 개수, 동글뱅이 개수, 컴마 부서명은 홍보. 또는 뭐 엔터 치면 2명이네. 여기 홍보부 1명, 2명, 2명 나왔네요. 2명 있으니까 홍보부가. 그 다음에 얘는 뭐죠? 조경 환경학과. 이게 뭐야? 생물이 아니면서
생물학과가 아니어야 된대. 조건이 생물학과가 아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전공이 30점 이상이어야 돼. 그 학생들의 총점의 평균 구하는 거니까 에버리지 if S 쓰는 거 맞네. 조건부 평균인데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2개 이상이 됐잖아요. 옳거니. 자, 여기에서 문제 5번은 학과가 생물이 아니면서 전공이 30 이상인 총점의 평균을 구해라. 무슨 함수? 라운드 함수하고 average if s 함수를 쓰래요. 그리고 소수 이하 한 자리만 남겨라. 이렇게 써있네요. 소수 이하 한 자리만 남겨라. 이렇게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니까 소수면 한 자리가 나오니까 컴마 1 쓰면 되겠네 뭐.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거죠. 는 라운드 어떤 값에 대해서 자릿수를 쓸 거고, 자릿수는 소수점 한 자리니까 1 쓰면 되겠고, 는 에버레이지 if s를 쓰는데 여기는 평균을 구할 범위, 그리고 범위 1 조건 1, 범위 2 조건 2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여기 보세요. 평균을 구할 범위가 어디예요? 총점의 평균 구하라 그랬죠? 네, 총점이고. 첫 번째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가 어디예요? 학과. 조건이 뭐예요? 노생물이잖아, 노생물. 그러니까 생물이 아닌 거. 이게 조건이고, 두 번째 범위는 전공 중에서 두 번째 조건은 30 이상이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한번 보자고요. 여기 총점이 어디 있어요? 총점이 어디 있어? 여기네. 2의 31번째부터 2의 31부터 2의 40까지 여기가 총점이고, 학과는 어디죠? B의 31부터 B의 40까지가 학과고, 생물이 아닌 건 어떻게 써요? 요렇게 쓰면 생물이 아니죠? 요렇게 쓰면 생물이 아니에요. 전공은 어디죠? C의 31서부터 C의 40까지고요. 30 이상은 따옴표 열고 크거나 같다 30, 이렇게 쓰면 30 이상이 되는 거고. 한번 요거부터 써볼게요. 과연 맞는가? 잠깐만요. 스펠이 틀렸나? 여기 스펠이 틀렸다. 여기 40인데 여기 40인데 네. 근데 여기 소수점 한 자리 나온다. 원래는 어떻게 돼 있어? 이 자리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원칙이야. 이렇게 되는 게 원칙인데 여기는 아예 소수점이 한 자리 세팅해 놨나 봐요. 그럼 이 앞에다 뭘 쓰면 돼요? 라운드 가로 열고 뒤에다가 컴마 1 쓰면 이렇게 답이 나오겠지 뭐. 여기다가 이렇게 썼어요. 라운드를 써가지고 에버리지를 썼습니다. 먼저 지금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은 지점별로 전반기 판매량, 후반기 판매량의 이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합계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총 판매량은 최대값을 계산하는 부분합을 하는 거래요. 근데 지금 조건이 뭐냐면 지점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돼야 돼요. 그러면 지점이라는 글자에다 클릭해 놓고 오름차순 정렬 누르면 돼요.
이게 이렇게 하시는 게 원래는 이렇게 다 블럭을 잡고요. 정렬 대화 상자에 가서 지점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맞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부분합 가서 얘가 지점이어야죠. 당연히 지점별로 정렬한 거니까. 그 다음에 전반기 판매량, 후반기 판매량 두 가지에 대해서 합계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부분합에 가서 총 판매량이라는 항목에 대해서는 합계가 아니라 최대값으로 바꾸는데, 이때 요거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빼줘야 되지. 예. 그 다음에 확인 누르면 여기서 말하는 답이 되는 거예요. 밑에 뭐 전반기 판매량과 후반기 판매량 필드는 하나의 줄에 표시하고 순서가 합계 구한 다음에 최대값 구하라 그랬는데, 문제 자체가 합계 구하고 최대값 나중에 계산하는 거로 문제가 돼 있었잖아요. 그 순서대로 따라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답이 탁 바로 해결되는 거예요. 분석 작업은 통합이네요. 이거네. 뭐 블럭 잡고 데이터 통합에 가서 합계 맞네요. 그 다음에 참조, 첫 번째 참조에 가서 표 1에 있는 거 블럭 잡고 추가, 표 3에 있는 거 뭐 옆으로 가도 되고 밑으로 내려가도 상관없어요. 순서에 상관없습니다. 추가. 그 다음에 이제 이쪽 2팀 거 또 추가, 그리고 첫 행 왼쪽 열 요거 체크하는 거, 얘가 제일 중요해요. 이거 체크 안 하면 꼬여버리잖아요. 그렇죠? 하긴. 그럼 뭐 합이 착 나오는 거죠. 예. 지금 문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여기다가 그 B 12번째부터 C 13번째에다가 단추를 먼저 그리래요. 그러니까는 여기다 블럭을 잡고, 개발도구 삽입에 가서 양식에 있는 단추를 누르고 Alt키 눌러서 이렇게 그리면 그려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라고 쓰는 거예요? 합계, 기록, 확인. 얘는 못 고쳐요. 지금 고치지 마세요. 자, 기록 좀 중에 있으니까. 자, 여기다가 눈썸 하고 세 가지 합을 구하고 엔터 치는데 녹색 점이 나올 거예요. 녹색 점은 왼쪽에 숫자가 있는데 왜 얘는 안 더했을까? 혹시 사용자가 틀리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자동 채우기 하시면 되고요. 이제 끝났잖아요. 그럼 기록 중지 누르고, 그러면 이제 이 단추를 누르면 합계가 탁 나왔을 거 아닙니까? 이제 요거를 글자를 고쳐야지. 뭐로? 합계. 자, 두 번째는 2의 12번째, 13번째에다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그려가지고 매크로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Alt키 눌러서 이렇게 그리시고, 여기는 직접 글씨를 쓰시면 돼. 서식 쓰시고 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할 거고요. 이때 서식 없으니까, 서식이라는 매크로가 있으면 지정했는데 없으니까 기록, 확인.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D의 네 번째부터 F 10번째까지 여기다가 노란색 칠하래요. 끝났네 뭐. 그리고 돌아서면 안 되고 개발 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 꼭 누르셔야 돼요. 그러면 얘들이 색깔이 처음에는 이랬는데 서식을 누르면 노란색으로 칠해지더라 이거지. 눌렀더니 오케이, 이제 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매크로를 작업하고 나면 꼭 기록 중지를 누른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차트 문제가 나왔습니다. 차트 문제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유형이라 그랬어요. 차트가 이렇게 없는 상태에서 차트를 새로 집어넣어라.
아닌데 차트가 이렇게 있는 데서 뭐를 고쳐라. 근데 이제 데이터를 고치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러면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포도는 빼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블럭 잡고 포도를 제외한 나머지죠. 그 다음에 단백질, 비타민, 칼슘이니까 이렇게 포도를 뺀 나머지 이렇게 블럭을 다시 잡아주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저 위에는 행렬 전환에 들어가서 누르시면은 포도가 이렇게 쏙 선택이 될 수 있게끔 바뀌거든요. 그리고 딜리트 키 눌러서 지우시고 다시 행렬을 전환하셔도 돼요. 그런데 이게 칼라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포도를 빼버렸잖아요. 포도를 빼면 그 요소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색깔이. 다행히 흑백 문제지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든지 없애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제목 집어넣으라 그러는데 이 구성 요소 중에 레이아웃에 가셔서 차트 제목을 차트 위에다 넣겠다 라고 선택하시고 과일별 영양소 이렇게 글자 쓰고 그럼 차트 제목은 뭐 어렵지 않게 만들어졌고요. 만약에 글꼴을 어떻게 꾸며라 그러면 꼭 홈에 가서 꾸미셔야 되고 글꼴은 그 다음에 축 제목 집어넣으래. 축 제목이 왼쪽에도 있고 아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레이아웃에 가서 축 제목을 아래도 넣어야 되고 여기는 과일명 그 다음에 여기 축 제목에 가서 세로에 가서 세로 제목인가요? 그렇죠. 세로 제목이죠. 이렇게 세로 쓰기로 돼 있잖아요. 그럼 영양소 가로 열고 그램 괄호 닫고 그램이 소문자네. 그램 이렇게 들어갔죠. 그렇죠. 그 다음에 갑축을 바꾸래요. 컨트롤 1번 최소값 말고 어떤 거 바꾸래요? 최대값은 10으로 바꾸고요. 주 단위는 자동을 해제해서 2로 바꾸고요. 바뀌었네 뭐. 그 다음에 이제 상단에 있는 서식에 가서 차트 디자인 가서 차트 스타일에 가면 18번째니까는 여기 18번째네. 그렇죠. 여기 끝에 8, 16, 17, 18 마우스 가다 대면 설 18이라고 뜨잖아요. 클릭하면 끝. 그런데 문제지는 흑백이라서 모양새가 좀 잘 몰라요. 색깔이 유일하게 차트만 결과치를 보여준다 그랬으니까는 제목 제대로 썼는지 영양소인데 여양소라고 썼네. 이런 글자를 많이 틀릴 수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대문자 소문자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 하나 틀리면 그 문제가 2점짜리니까 땡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이번 문제는 아무래도 그 계산 작업 문제가 가장 많이 좀 연습을 많이 해야 될 문제니까는 연습 많이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답은 그 해설에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짤막짤막하게 설명을 해놨어요. 짤막짤막하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책에 보면 뭐를 어떻게 해라 하는 과정이 있어요. 145페이지 차트 편집하는 과정 나와 있는데 너무 어렵게 설명해 놨어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차트는요 무조건 데이터 선택에 들어가서 다시 블록 잡는 게 가장 좋은 거다. 포도를 뺐으면 포도를 빼고 다시 차트를 범위를 잡아주는 게 가장 정확하다. 가장 정확하다. 그거예요. 여기 너무 어렵게 해놨어요. 몰라, 이게 더 쉽나? 절차가 너무 복잡한데? 그렇죠.
왜냐면 엑셀은 답이 하나가 아니에요. 많아요, 답이. 그 중에 자기 스타일대로 가시는 거예요. 막 요란스럽게 문제를 내지는 않기 때문에 보통 내가 하던 대로만 해도 답이 다 나와요. 근데 하나 더 예비로 공부해 두시는 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원칙은 다시 블럭 잡는 게 원칙인데 쉬운 방법으로 하나, 행렬을 전환해서 쏙 빼버리고 다시 행렬 전환하면 된다. 행렬 전환 안 해도 될 수 있으면 클릭하고 삭제해버린다. 그렇게 하는 거고. 자, 146쪽에 나와 있는 문제 한번 해볼게요. 3번 문제네요. 2015년도 3회 2급 D형. 패스워드는 14$527이라고 써있나요? 오케이. 147페이지에 있는 문제. A의 첫 번째부터 F의 첫 번째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은 바탕체 비읍 바탕체. 크기는 18. 굵고 기울이고.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A의 3번부터 F의 3번까지는 셀 스타일에 가서 강조 얼마? 강조색 2? 강조색 2가 여기 빨간 거 있네요. 강조색 2. 그리고 가로 가운데 그 다음에 C4부터 D15까지는 쉼표 스타일, 표시 형식에 쉼표 콤마 찍혀 있는 거 있죠? 요거로 하고 2의 네 번째부터 여기까지는 뒤에 몇 원이라고 나왔네. 그렇죠? 그러면 사용자 지정에 가서 샵, 샵 0이라고 되어 있는 거 클릭하고 요 뒤에다가 몇 원이라고 나올 테고 2의 다섯 번째가 요건데 여기다가 오른쪽 눌러서 메모 효자 메뉴 테두리선 클릭하고 컨트롤 1번 맞춤의 자동 크기. 그 셀에다 오른쪽 눌러서 메모 표시 메모 표시 숨기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메모 표시 숨기기 하면 되고 그 전체를 얇은 테두리 모든 테두리 두르고 이렇게까지 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 지금 어려운 거는 없는 것 같고요. 예. 기본 작업 3번 문제는요 이렇게 조건이 걸려 있는데 여기에서 A 18번째 여기서부터 조건을 집어넣으래요. 공연 요금이 얼마? 2만 이상인가요? 크거나 같다 2만. 그 다음에 예매량이 1000 이상 크거나 같다 1000 이면서 뭐뭐인 거니까 같은 줄에다 쓰면 되겠네.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A의 22번째부터 출력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원 데이터에다 블럭을 잡아도 되고 클릭해놔도 된다 그랬어요. 데이터 고급 필터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고 조건 범위에다 클릭해 놓으면 조건은 여기가 되고 복사 위치에다 클릭해 놓고 A의 22번째 클릭해 주고 확인 눌러주면은 답이 나온 거죠. 이렇게 진행하시면 답은 뭐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가셔서 하셔야 될 거는 오늘 학습하신 거 몇 번씩 연습하셔가지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할 거 예습은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셔도 되고 복습 계속해서 풀어 보셔야 돼요. 아직은 조금 서툴러 하시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예, 연습을 많이 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